오늘은 잘 나가는 줄 알았던 우리 동네 가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틀 전이죠. 관악구의 피자 가게에서 벌어진 칼부림 사건. 피해자 중에 한 명이 프랜차이즈 본사 임원이었습니다. 본사와 가맹점주 간의 갈등이 이 사건을 촉발한 걸로 알려졌는데, 이런 갈등 우리 주변에서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요. 본사에서 고금리 대출을 제한하는 등 더 심각한 내용도 있다고 합니다. 먼저 관악구 피자 가게 살인 사건의 목격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원래처럼 만났지 않고 그래서 추석이 안 돼서 처음에 한참 헤매더라고요. 네, 윤수영 기자 모시고 이 경제 얘기 해볼 텐데요. 목격자 진술대로 경찰도 헤맸다고 합니다. 한 장소에서 피의자 한 명이 흉기로 이 3명을 살해했다는 것 자체로도 잔혹성이 중대했는데, 흉악범죄인 줄 알았는데 본사와 가맹점주 간의 갈등이 있었다고요? 네, 이 정확한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 가맹점주와 본사 간의 갈등에서 이번 사건이 비롯된 건 사실로 보입니다. 이 피의자가 한 2년 정도 가맹점으로 장사를 하면서 이 내부 매장에 타일이 깨진 거를 두고 이걸 새로 인테리어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을 한 건데, 본사와 이 피의자 간의 양측 입장이 좀 엇갈리고 있기는 합니다. 네. 하지만 아무래도 이 본사에 비해서 가맹점주들은 이 상대적으로 의뢰 입장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공정위가 1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가맹사업 실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절반이 넘는 가맹점주들이 본사로부터 불공정 행위를 당했다고 답을 했습니다. 이번 관악구 사건 수사도 인테리어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 외에 네. 이 인테리어 업체 선정 과정에서 강요가 있었는지, 신메뉴 출시를 압박했는지 등 이 본사와의 갈등에 초점이 맞춰질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나는 게, 얼마 전에 윤 기자가 하남 돼지집 갑질 사건 짚어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본사가 계약이 없는 재료를 수십 개나 강요해서 가맹점주가 피해를 입은 사건이었는데, 이번처럼 물이 새고 타일이 깨진 이런 사소한 보수도 본인이 할 수 없고 본사가 정해준 그런 인테리어 업체로 해야 되는 건가요? 이 좋은 점 말씀드린 대로 이 의뢰 입장인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본사가 뭔가를 정해주면 아무래도 좀 따라야 되는 압박을 받기 마련입니다. 네. 공정위의 과징금을 맞았던 이 하남 돼지집 사례도 김치, 육수, 소면 같은 이 26개 필수 품목을 가맹점주가 구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돼지고기 파는 집에 고기 공급을 끊어버린 거였고요. 네. 이 본사에 어떻게 보면 갑질로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네요. 작년 서울시 기준으로 가맹점 하나를 차리려면 평균적으로 1억 2천만 원 정도가 드는데, 그중에 한 45% 정도가 이 인테리어 비용입니다. 비중이 크니까 아무래도 본사에서는 업체 하나를 선정을 해놓고 이거를 거기를 써라 이렇게 하기가 쉽거든요. 가맹점 입장에서는 가맹점 입장에서 이 경험이 많으면 네. 인테리어 업자도 알고 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양한 서비스를 아무래도 가맹 프랜차이즈에 요청을 하면서 그런 서비스들을 바라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본사 가맹점이 정해주는 어떤 굴레에 갇히게 되는 거죠. 또 4년에서 5년마다 매장 리뉴얼을 해라 이런 것들이 사실상 의무화가 돼서 점주가 부담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때 은퇴하면 치킨집 차려야지 이게 유행어로 돌 정도로 프랜차이즈 자영업이 엄청 붐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평생 직장 생활을 하면서 모은 돈과 이 퇴직금을 모아가지고 가장 만만하게 노후 대비로 사용을 했던 게 이 치킨집을 여는 거였는데요. 네. 실제로 10여 년 전만 해도 이 30대 직장인의 꿈이 5년 내 치킨집 사장이기도 했고, 이를 다룬 기사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창업 붐이었고 자영업 붐이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과열이 된 거죠. 정말 어느 동네를 가봐도 이 한 집 건너서 치킨집이 있고, 먹자골목 이런 곳에 가면 개인이나 프랜차이즈를 가리지 않고 치킨집이 굉장히 맞아요. 많이 있었던 곳이 네.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2014년에 발간된 책 공부란 무엇인가를 보면, 이 뭐 CG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청년들이 대학교를 가서 문과를 나오든 이과를 나오든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태클을 타다가 결과적으로는 이 죽음이 아니면 치킨집을 간다, 뭐 이런 식으로 귀결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포화 상태인 자영업자의 현실을 꼬집은 거고, 결국 이게 2020년대 들어서 대한민국의 갈등과 문제 요소로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뭐 이제는 프랜차이즈에 달려들었다가는 뭐 최저임금도 못 번다라고 할 만큼 노후 대책이 아니라 하책이 된 모습인데, 그래도 여전히 국내 자영업자 비율이 OECD 국가 중에서는 상위권이라고요? 그렇죠. OECD 국가들의 평균이 보통 한 16.6%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3.3%, OECD 국가 중에서 7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 뭐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현상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심한데,
요 1955년부터 65년 요 사이, 60년 사이를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시간에 한꺼번에 은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은 직장 다니면서 특별하게 뭐 이렇게 제 인생 2막을 그 설계할 수 있는 시간과 뭐 이런 자본 이런 것들이 부족해요.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혹시 뭐 있을까 하다 보니까 이제 치킨집 얘기를 많이 주변에서 듣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도 다 이게 경험이 있어야 되고 여러 기술 노하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치킨집을 하고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로 그냥 그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네. 이러는데 실제 그 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프랜차이즈 본사의 이런저런 요구를 다 들어다 보면 결국 나중에 먹고 살 게 별로 없다. 이제 이런 불만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정부나 아니면 뭐 그 대기업 특히 프랜차이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데서 뭔가 해법을 모색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프랜차이즈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모든 게 다 세팅이 돼 있고 돈만 내면 되니까 은퇴로 목돈 가진 분들은 당장 이 현금 흐름을 위해서 가장 쉬운 선택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요즘 우리나라 금융 경제까지 휘청휘청거리게 한다고요? 일단 이제 프랜차이즈 자체가 여러 가지로 이제 본사에서 다 도와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경험이 없어도 본사에서 도와주니까 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은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프랜차이즈를 이제 본사에서 다 세팅을 해주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가게를 얻습니다. 인테리어를 본사에서 지정한 업체에게 해요. 그러면 자기가 인테리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하다 보니까 인테리어 업체가 요구하는 돈을 다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 그다음에 재료도 뭐 식자재도 예를 들어서 다 갖다 써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에서 10가지. 네. 그러면 거기에서 마진을 본사에서 남겨서 먹을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서 김치가 예를 들어갖고 시중보다도 훨씬 비싸요. 근데 그 김치를 쓰면 사실은 마진이 없잖아요. 영업을. 그렇죠. 근데 어쩔 수 써야 하는 경우. 거기에다가 뭐 한 2년마다 한 번씩 뭐 인테리어 업체를 통해서 리뉴얼을 하라고 하면 2년마다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인테리어 업체가 돈을 받아서 결과적으로 본사에 주는 구조.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최근에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인테리어 하고 뭐 번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인테리어 해라. 아, 돈이 없다. 그럼 돈을 빌려주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네. 거기서 고금리로 한 12% 정도? 12%요?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 받아먹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이제 그 프랜차이즈 본사에 갑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자체가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다 보니까 네. 이런 분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구체적으로 이제 관련된 법률이 있긴 하는데 상당히 이제 사각지대 측면이 많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검토를 잘 해서 이제 법 개정도 하고 뭔가 너무나 을지위로서 자영업자가 당하지 않도록 하는 네. 그런 입법도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돈 벌려고 프랜차이즈 했는데 돈을 다 뺏기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데 말씀 들어보니까 본사가 뭐 고금리 대부업에까지 관여하는 걸로 들립니다. 지금 이런 구조면 본사는 가맹점을 많이 내주면 내줄수록 돈을 벌고 가맹점은 경쟁 구조에 몰려서 적자 생존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프랜차이즈가 하나 생길 때마다 본사가 가져가는 돈은 얼마예요? 네, 조금 전에 이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마진, 그러니까 이 차액 가맹금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연간 이렇게 프랜차이즈들이 가져가 일반 가맹금, 그러니까 가맹점에 가입을 하면 받는 돈에 이 차액 가맹금이라는 걸 받기 시작하는데요. 네. 이 차액 가맹금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2023년에 2,460만 원, 그러니까 작년 2023년에 비해 가지고 한 1,000만 원 정도가 늘어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게 보시면은 치킨이 한 연간 이제 치킨이 한 3,500만 원 정도의 차액 가맹 을 가져가고 빵집이 2,300만 원, 커피가 2,200만 원, 피자가 2,100만 원 정도로의 차액 가맹금을 가져갑니다. 이게 네. 한 매장에 1년 동안 내는 이런 금액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 차액 가맹금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투명성이 좀 떨어진다는 투명성이. 게 문제입니다. 본부가 점주로부터 얼마나 떼가는지를 알 수가 없고요. 이 품목마다 웃돈을 붙이는 이 웃돈의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거기다 시장가도 계속 바뀌고요. 거기다 점주들이 차액 가맹금 구조를 아예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내긴 내는데 이게 차액 가맹금으로 낸다 이런 거를 모르고 그냥 내는 점주들도 많다고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과도한 차액 가맹금에 가맹점이 반발을 해서 소송을 거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협회에 따르면 유명 프랜차이즈 브랜드 17곳에서 가맹점주 2,491명이
차액 감행금 소송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이 본사 측은 차액 감행금이 정당한 사업 관행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차액 감행금을 받아서 그냥 우리가 먹는 게 아니라 이걸 광고비로 다시 어차피 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프랜차이즈의 어떤 홍보가 되고 이건 결국 점주에게 돌아가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틀 전에 있었던 이 안타까운 피자집 살인 사건을 통해서 이 프랜차이즈 구조의 문제점을 좀 짚어보는 중인데 아무리 그래도 이 살인 사건의 범행 동기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 대다수의 가맹점주들은 피의자처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대출 상환하면서 살아가실 겁니다. 마침 정부가 이런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어제 대책을 하나 내놨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변호사님? 그러니까 어제 금융위하고 소상공인연합회가 간담회를 가졌고요. 네. 소상공인연합회 측에 어떤 요구사항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금융위도 계속 파악하고 있었을 텐데 실제 최근에 이제 자영업 위기 상황이 계속되면서 이 대출 연체율이 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고금리의 대출이 대환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폐업률로 늘어난 악순환이 있었다는 점을 좀 확인했고 그래서 소상공인연합회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최대 0.5포인트까지 금리를 낮추고 대출 한도는 10조 정도를 더 확대를 해서 소상공인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대출을 통해서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조치를 어제 금융위 차원에서 마련했습니다.